가끔 이제 건강 염려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조금만 어떤 병이 있으면 일반인들보다도 뭐 내시경도 위내시경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받겠다는 환자들도 있고 대장내시경도 한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겠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검사 받기 싫어서 계속 미루는 분들 보면 의사 입장에선 어떻게 느끼시나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검사가 좀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 때문에 미루는 애들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권고는 하지만 강요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자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환자의 증상을 알고 환자가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충분히 설명드리고 되도록이면 불편하지 않게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떠한 예에서도 내시경 검사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환자가 걱정이 너무 큰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근육도 경직이 되고 검사를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와 상의를 해서 검사를 환자가 왜 받아야 되는지 인지한 다음에 환자가 동의하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자주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땐 어떻게 조언하시나요? 가끔 이제 건강 염려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조금만 어떤 병이 있으면 일반인들보다도 뭐 내시경도 위내시경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받겠다는 환자들도 있고 대장내시경도 한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겠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환자의 증상과 검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이 모든 것들을 환자에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에게 이득이 큰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거나 또한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히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단기간에 검사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은 환자 상의해서 충분한 경과 관찰 시간을 갖고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검사 결과로 인생이 달라졌던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씩 경험 안에 있는데요. 보통 1년, 1년 반,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되면 대부분 환자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고 나서 그냥 염증만 있고 큰 문제가 없는 환자들도 있지만 암이 나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가끔씩은 이 진단을 했을 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왜 1년 반 전에는 뭐 위염만 있었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게 생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부딪혔을 때 이 우리 현장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환자한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국가암 주기를 잡아놨던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2년이면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 건강한 식습관, 생활, 운동 패턴들 이런 걸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으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잘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바쁘고 또 정신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가지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저는 검사를 받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중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검사가 힘들었던 경우도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뭐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장이 안 비어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뭐 씨앗들도 복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름증 같은 경우는 뭐 수박 씨앗을 많이 드시고 와서 검사를 했지만 시야가 너무 좋지 않아서 관찰이 제한되는 경우들을 봤을 때 환자가 힘들게 준비를 하고 또 본인은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만족도 있는 검사, 병변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제한됐을 때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관찰이 충분히 안 됐을 때는 환자들께 검사 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어떤 주기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검사 받을 때는 좀 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받고 나서 괜히 우울해졌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심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작가님이 이걸 보내주셔서 그 예가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딱히
이제 그런 애들은 증상 심하게 경험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검사를 받고 났을 때 많이 힘들어하셔서 조금 약간 몸이 컨디션들이 저하되면서 정신 스트레스라든지 약간 우울감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 검사에서는 그렇게 심한 우울감이라든지 정서적 변화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검진 또 국가건강검진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미국이나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 다양한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 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의 한계성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가 되면 나라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앞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방향을 또 예측하고 방향을 설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국가검진 사업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해외보다 한국에서 훨씬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건 우리나라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이 해외에 비해서는 아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의료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많이 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검사 간격이나 기준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원칙으로 설명하세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내시경은 권고하는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내시경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에 속해 있는 뭐 위암 검진 같은 경우는 국가암 검진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도 나라에서는 50세 이상에서는 분변 자멸 검사 또는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각각 기준이 다른 것들은 모든 환자들이 각각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이 만나고 있는 주치의 같은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알고 있는 선생님이 환자에 대해서도 잘 평가하고 검사하고 또 평가한 다음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있는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검사 시기라든지 방법을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 어떻게 접근하면 좀 더 편해질까요? 개인적으로는 암 검진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2년이 되면 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특히 내시경 같은 경우는 검사할 때 공포심도 있고 불편감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루는 애들이 있어서 분명히 어느 순간 언제 검사를 받아야 될까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 환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 검사의 필요성이 환자한테 꼭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상의해보고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환자가 검사에 대한 너무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으면 절대 무리해서 검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환자가 동의하게 되면 검사를 받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